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복되는 관절 통증과 몸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잠깐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슷한 자리가 붓고 쑤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가락이 불에 댄 것처럼 아프거나 밤에 누우면 관절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가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아프고 붓는다면 몸 안에서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말은 바로 대사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만들고 쓰고 비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쓰고 남은 찌꺼기를 땀과 숨과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몸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우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몸 안 환경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곧 통증과 붓기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산은 원래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안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입니다. 요산은 보통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을 때는 몸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배출 과정이 어느 순간부터 느려질 때입니다. 배출보다 생성이 많아지는 순간 요산은 피 속에 남게 됩니다. 피 속의 요산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몸은 이 과한 요산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증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요산이 지나치게 쌓이면 온몸을 떠다니던 액체 상태에서 갑자기 딱딱한 결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관절 주변에 자리 잡으면서 염증과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은 관절인데 실제 원인은 피 속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관절일까요? 우리 몸 관절 부위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혈액순환이 다소 느린 곳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은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처럼 끝부분 관절에서 먼저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더 아픈 이유도 비슷합니다. 밤에는 움직임이 줄어들고 천과 순환 흐름이 낮아집니다. 이때 관절 안에 고여있던 찌꺼기들이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보다 밤에 더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픈 곳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고를 바르고 찜질을 하고 마사지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의 배경은 관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대사의 흐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쌓인다는 건 만드는 것과 비우는 것의 균형이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산이 쌓이는 원인은 몇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출 능력의 저하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신장이 필요한 상태가 오래되면 요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만들어도 결국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둘째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드는 환경입니다. 단백질 위주 식사나 잦은 술자리와 단맛 많은 음식은 요산 생성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늦게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대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몸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셋째는 대사 정체입니다. 움직임이 부족하고 간과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과 체액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요산뿐 아니라 여러 찌꺼기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결국 몸 전체 순환이 늦어지면서 통증과 붓기가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단순합니다. 덜 만드는 것과 잘 비우는 것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조절해도 부족하고 배출만 노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 사이 흐름을 동시에 맞출 때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루 중에서 몸이 비우는 일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전날 밤부터 이어진 긴 쉬는 시간 이후라서 몸이 정리를 다시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로 다시 소화 부담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담은 줄이고 비우는 흐름을 돕는 루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공복에는 피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에서 배출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 쉽습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이 들어가면 피와 림프의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출 신호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는 것이 항상 쉬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겁고 맛이 없다고 느끼면 몇 날 며칠 못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활용되는 것이 레몬입니다. 레몬이 어떤 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복 시간에 몸의 흐름을 정리하는 보조도구로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에너지 생성 과정과 관련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오면 대사 과정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뜻한 맛은 아침에 몸과 입을 깨우는 감각 자극이 됩니다. 레몬의 가장 실용적인 장점은 물을 더 자연스럽게 마시게 돕는다는 점입니다. 밍밍한 물은 잘 안 넘어가는데 가벼운 산미가 더해지면 생각보다 쉽게 한 컵을 비우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수분 섭취가 결국 요산 배출에도 힘을 실어줍니다. 또 레몬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는 몸의 균형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항산화 성분은 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 그 자체가 요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해답은 아닙니다. 레몬은 어디까지나 대사와 배출 흐름을 돕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몬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복 루틴에 쓸 레몬은 단순히 새콤한 맛만 보고 고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나 첨가물이 섞여 있으면 공복에 부담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레몬 자체 농축액이 아니라 착즙 원액에 가까운 구성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과 인공향이 없고 여러 복합 성분이 섞여 있지 않은 제품이 공복 사용에 더 적합합니다. 깔끔한 구성이 몸에도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에브리데이 레몬과 니라 프리미엄 레몬 과즙백은 공복 루틴에 사용하기에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몬 과즙백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다는 점이 부담을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물을 마실 때 맛 때문에 질리는 느낌이 덜하고 꾸준히 이어가기 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은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양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 같은 부위,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된다면 이건 생활 패턴과 깊이 연결된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플 때만 약을 먹고 조금 나아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환경이 똑같이 유지되는 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그대로인데 결과만 잠깐 눌러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포인트는 통증이 있는 순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을 때 몸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이때 공복 루틴, 수분 습관, 먹는 패턴, 움직임 패턴이 모두 연결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레몬을 곁들이는 루틴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밤새 쌓인 찌꺼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흘려보내는 첫 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한 컵 마시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몸은 아침이 되면 비우는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게 쌓이는 흐름에서 비워지는 흐름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느끼는 관절 통증과 묵직함은 몸이 보내는 말 없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더 쌓이기 전에 방향을 틀어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강한 방식으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최근 나의 물 섭취는 어떤가?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어떤 시간에 먹고 있는가입니다. 또 언제부터 이 불편함이 시작되었는지도 한번 차분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패턴을 돌아보는 일 자체가 이미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어디서 흐름이 막히고 어디서 쌓이고 있는지 알면 그 지점을 향해 구체적인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공복물, 레몬 루틴, 수분과 대사 흐름에 대한 관점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불러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 단 7일만이라도 공복에 미지근한 물과 부담 없는 레몬 과즙을 곁들여보세요. 같은 시간에 조용히 몸의 반응을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잘 맞는 습관에는 가벼움과 편안함으로 답을 줍니다. 조금 덜 붓고 조금 덜 쑤시고 조금 덜 피곤하다면 그건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을 따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몸의 흐름은 그 작은 선택에서부터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요산 저격 식단 3종을 공개합니다. 대사 리셋 구독과 알람 설정하고 매일 아침 7일 변화를 확인하세요.